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작년 낙동강물로 생산한 무와 배추에서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쌀 성분에도 검출이 확인돼 환경운동연합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많은 도민이 먹거리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또 낙동강물에서 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현실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이번 사태 성명서를 발표하고 대책 마련에 분주한 낙동강 네트워크의 이미자 집행위원장 나오셨고요. 환경공학 박사죠. 전홍표 창원시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물질은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그렇게 낯선 이름은 아닙니다. 작년에 낙동강물로 재배된 배추와 무에서 발견됐을 당시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네, 올해는 다른 작물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시스틴이 어떤 물질인지 알아보고 또 왜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봐야겠습니다. 전홍표 의원은 시의원 이전에 환경공학 박사로 활동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 물질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고 보는데 어떤 물질인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지금 알려진 물질은요, 우리 녹조 라떼라고 4대강 사업이 일어난 이후부터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녹조 미생물입니다. 녹조 미생물 중에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이름을 가진 녹조 미생물이 있습니다. 이 녀석은 남조류에 속하는 녀석인데요. 이 녀석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면 과도하게 번식하게 되면 이 물 전체를 녹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포함하고 있는 독성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이 이 녹조 미생물은 여름철에 수온이 많이 높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영양염류라고 하는 질소와 인이 물속에 들어오게 되고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정체 수액이 되면 가대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양이 작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강에 가대 번식하게 되니까 이 독성 물질이 많아지고 이게 되는 위해성이 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위해성 때문에 WHO 세계보건기구는 1리터당에 1마이크로그램 이상은 사람에게 유해를 가지고 있는 독성 물질이다라고 규제를 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주장이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현재까지로는 뭐 위험하다는 것은 정설이고요. 근데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한 그게 학계에 대한 반응들이 달리 있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에 물은 흐르지 않게 되고 영양염류가 많아지면서 이 녹조류, 이 남조류가 가대 번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처음에 이렇게 번식하게 되니까 식수원을 쓰기에 보기도 일단 안 좋아지고 그리고 녹조 미생물이 물속에 미생물이 많아지면 냄새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처리를 하면서 이게 막힘 현상도 있고 이러니까 좀 안 좋은 일들이죠. 그와 더불어서 이걸 검사를 해보니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 발생했는데 1980년대에 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호주, 미국, 영국, 아르헨티나도 마이크로시스틴 녀석 때문에 주변에 살던 축사에 있는 가축들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인간이 사망한 사례는 1988년과 1996년 브라질에서 이런 사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브라질에서는 정수시설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걸 직접 음용한 상태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이 체액에 이렇게 피를 하는 이 수액을 하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이 물이 오염된 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렇게 사람이 죽었던 인사사고가 있지만은 그때의 수준의 브라질 같은 수준의 사항을 우리나라에 대비한 것은 조금 성급한 대입이 아니냐라는 학계의 학설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자 위원장님, 환경연과 또 임 위원장님이 몸담고 있는 이 낙동강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물질에 대한 독성은 분명히가 다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프랑스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 물질을 어디까지 확인하고 있냐면 생식 독성까지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 독성, 간 질환까지만 인정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쨌든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프랑스의 경우에는 생식 독성까지 인정하는 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냥 이게 단순하게 관리 기준을 마련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구 논문이나 연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정부와 주 정부가 이 관리 기준을 마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독성, 생식 독성까지 인정됐다는 거는 이거는 뭐 거의 연구가 끝났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독성 물질이 강도가 어떤 거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독성이 심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경우에는 뭐 청산가리 얘기하면은 다 인정을 하죠. 네. 근데 그 청산가리의 100배에 해당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성이 얼마나 강하든지 이게 물을 끓여도 밥을 지어도 독성 물질이 만약에 거기에 원료에 들어 있었다면 재료에 들어 있었다면은 이 독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은 300도 이상이 되어야 이것이 이 독성 물질이 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네,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과 또 인체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일단 학계에서는 의견이 조금 나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문제가 된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낙동강물로 재배된 작물 중에서 작년엔 무와 배추에서 검출이 됐고 또 올해는 또 다른 작물에서도 검출이 됐다고 하던데요. 어떤 작물인지 또 어떻게 해서 검출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무, 배추, 그리고 쌀, 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시판을 앞두고 있는, 시중에 판매를 앞두고 있는 이 농산물을 딱 저희가 좀 확인을 하고 농민들로부터 구입을 해서 제가 분석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분석을 했는데 무와 배추의 경우에도 지금 어쨌든 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관리 기준보다 사실은 무려 최대 15배까지 높게 검출이 된 겁니다. 쌀의 경우에는 뭐 사실 전문가들도 쌀에 이것이 검출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원포 의원님도 좀 의심을 하고 계신데 정말 다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출이 된 거죠. 무려 3.18. 이거는 지금 캘리포니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0.0018. 그리고 프랑스는 0.001. 이거에 비하면 무려 거의 15배, 최대 15배까지 높게 검출이 된 거죠.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배경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배경은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증가했느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여름철에 수온이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가대 증식이 되었기 때문에 원인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많아졌으니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됐고 이걸 직접 재배로 했던 식물들에게 이전됐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럼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냥 쓰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냥은 성냥에 마찰을 시켜야 불이 붙는 것처럼 물이 흐르면 마찰이 없기 때문에 증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구르는 돌에 이끼가 안 끼듯이 흐르는 물에는 녹조가 끼지 않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단체들이 낙동강보를 개방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4대강 사업 이후에 4대강에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지만은 16개의 보호 그리고 낙동강에는 8개의 보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8개 보호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전부 다 물이 다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 안에는 보면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가 수문이 있습니다. 한 3개 정도 수문이 있고 이 수문을 열어주면 전체 구간은 아니지만은 일정 구간은 그 수문이 있는 구간은 물이 흐르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녹조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 이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고 실제 지금 환경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낙동강은 아직까지 제대로 열지 못했지만 금강과 영산강은 수문을 2년 전부터 상시 개방을 했고 이 상시 개방에 의해서 지난해에 환경부가 보고서를 하나 낸 게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수문을 개방하고 난 이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질 생태계 밑에 대적토까지 그리고 멸종위기종 어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조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포유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 보고서를 지난해 9월 달에 만들어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환경부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녹조 문제는 보개방을 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런 문구를 명확하게 보고서에 싣고 있습니다. 또 현재 환경단체의 성명서와 긴급 기자회견이 이어지면서 농민도 또 모든 국민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배추나 무 또는 쌀은 저희가 이제 주식으로 먹는 식재료다 보니까 조금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대책보다는 우선은 빠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죠. 뭐 주식이 쌀인 거고 다들 뭐 다 농작물 다 먹는 입장에서 최소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위험을 그게 무마시키거나 위험을 현실로 다가치지 않으면 그 가장 약한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지금 마이크로시스티스에서 발생되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뭔가 위험함이 있다. 그리고 이게 상추나 무 그리고 쌀까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쌀에 대한 거부감도 생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농사가 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녹조가 생기기 전에 일단은 이걸 걱정을 좀 들어주는 일은 농작물에 물이 많이 쓰이는 이 시기에 좀 물을 한번 흐르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네.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음식물이니까 주식이니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냐는 게 제 짧은 소견입니다. 네, 일각에서는 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독성 물질은 흐르는 물에서는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농작물에는 우선 안심이 되겠지만요. 최근 기후 이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시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볼을 상시 개방하면 이 독성 물질은 사라지겠지만 또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물을 사용하는 걸 생각하면 마시는 물, 목욕하는 물,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물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물을 100으로 보면 60일 정도가 농사에 사용되는 물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대한 사용물도 비중이 큰 문제고요. 그리고 마시는 물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한 10년 전에 뉴스를 한번 되돌려 보면요. 가뭄 시기에 보면 물이 없다는 흙탕물을 지수원에 보는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그래서 4대강의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너무 급하게 결정을 했다. 강 4개 전체를 한꺼번에 공사를 진행해서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던 게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4대강 보호 개방 문제도 물의 사용 용도가 참 다양합니다. 식수를 원하는 사람, 농작물을 원하는 사람, 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와 설득 작업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물이라는 게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중요하다라는 게 그래서 다각적인 의논 체제를 구축해서 하나하나의 방법들 그러면 식수원은 어디서 만들 것인지 그리고 농작물의 물은 어떤 물을 사용될 것인지 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조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낙동강을 상시로 개방하면서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농업이 쌀 농사 위주이기 때문에 또 취수가 필요한 농사가 많습니다. 환경단체의 주장대로라면 농민들과의 마찰도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응할 환경단체의 설립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농민들이 어쨌든 걱정하는 거는 농업용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문을 열면 결국은 물이 흐르게 되고 물이 흐르고 나면은 보에 갇혀있던 물이 내려가게 되니까 결국은 수위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줄어드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수문을 개방하면 이제 농민들께서 이런 현상을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농업용수를 끌어들이는 양수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치수구입니다. 원래는 이 낙동강의 물이 요걸 덮고 있었습니다. 요 구멍 위로 이 수위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수문을 여니까 이 아래로 치수구 아래로 물이 떨어지니까 이 치수구로 물이 못 들어가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농민들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정부가 전체 국비를 투입해 가지고 요 치수구를 물 아래로 내리는 작업. 그야말로 낙동강의 수위가 가장 아래로 떨어졌을 최저 수위가 될 때까지도 최악의 가뭄에도 이 치수구에서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행태로 이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전액 국비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게 추진되고 나면은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물이 낙동강에 이렇게 거덕이 있거든요. 이렇게 거덕이 있는데 이 시설 치수구가 요 위로 너무 높게 처음부터 만들어져 가지고 이 문제 때문에 낙동강에 물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농업용수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인데 요거는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전액 국비를 통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게 되고 개선하게 되면은 농민들의 걱정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치수구를 아까 보셨지만 그대로 놔두면 이게 꼭 낙동강의 물이 소위 얘기하면 수문을 개방해서 요것만 요 문제만으로 수위가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가뭄이 또 왔을 때도 비가 안 와서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양수 시설을 고치는 문제는 농민들에게 물이 많으나 낙동강에 물이 많으나 물이 적으나 언제든지 농업용수를 안전하게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는 굉장히 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이 양수시설 개선, 요거를 빠르게 진행하는 게 사실은 농민들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수문 개방을 물을 흐르게 해서 농산물이나 식수나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이런 환경단체나 시민들의 요구에도 좋은 일이고 결국은 양수시설을 빨리 고치는 게 지금 현재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해결 방법은 볼을 여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수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네, 단기적인 계획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 일이 예견됐던 일입니다. 낙동강 보를 막고 4대강 보고를 막으면 당연히 녹조가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수많은 학자들이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려면 4대강 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때 좀 깊이 고민했으면 자 그러면 뭐 녹조가 많이 있을 때 물을 흐르게 하고 이럴 때 농업용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치수보를 아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만들었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녹조가 많이 낄 때는 물을 흘려보내면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급조된 진행 때문에 지금 현재 녹조가 많이 껴도 물을 흘려보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예견된 일을 되짚지 않기 위해서는 보를 개방하거나 농업용수 사용하는데 조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민적 합의와 농민들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되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농업용수는 확보해 줄 테니 강물을 흐르게 하자라는 이런 이해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게 가장 큰 좀 더뎌 보이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녹조가 끼는 것은 4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은 햇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물질이라는 오염물질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물이 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햇빛은 인간이 관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기온도 인간이 관여할 수 없어요. 인간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영양물질이라는 오염물질을 줄이는 일, 그리고 물을 흐르게 하는 일이 맑고 깨끗한 물이 우리 주변에 흐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은 진행해야 될 일은 오염물질이 강으로 안 들어오는 하수처리 시설이나 농업에 대한 개선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물은 최대한 흐르게 놔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과 또 건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이미자 위원장님, 또 전홍표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들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